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김학순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이제 또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저녁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불의 집회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불의 집회를 벌써 22번째 집회를 어제 인도를 하셨었는데, 그렇죠. 5주째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간증 위주로 쭉 하시다가 마지막 30분 남았을 때 이제 핵심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시는데요. 매주 이제 참석을 하시는데 어제는 또 그 권사님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집회 계속 참석하시면서 어떠신가요, 교수님? 뭐 상당히 이제 놀랍고 네네네. 또 도전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근데 동영상에서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접할 때 하고 현장에서 목사님을 뵈면서 육성으로 직접 들으니까 맞습니다. 훨씬 더 은혜가 되죠. 도전도 되고. 예. 우리가 근데 나훈아 콘서트를 이제 TV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직접 다 해주시니까 네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간증의 내용이 네네. 놀라운 정도를 넘어요. 제가 볼 때 놀라운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정도를 넘는 간증을 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나. 그런 이제 이건 도리어 도전도 잘 안 될 정도로 뛰어나시는 거야. 웬만해야 이게 좀 도전도 되고 나도 좀 해보겠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진짜 이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참 도전도 많이 되고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계속해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교수님 이게 원래 부흥 강사님들이 한 주간만 사실 집회를 하셔도 그렇죠. 통상 진이 빠지신다고 하는데요. 그럼요. 벌써 주일 예배까지도 인도를 하시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오실 때마다 더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젠 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돼. 맞습니다. 건강에, 네, 근데 참, 그 용역 사태 때문에 목사님께서 또 이 불의 집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참 특이하게도, 용역 때문에 목사님께서 결단하고 시작한 집회가 용역 문제와 관계없이 그렇죠. 너무나도 강력한 지금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집회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역 문제를 좀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초월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교수님. 지난번에 예고하신 바와 같이 언제 기회가 되면 서미영 사모님에 대해서 내가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오늘이 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왜 이런 제목을 이제 오늘 주제가 두 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이 제목을 제가 선택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 놀라운 이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 그 상응하는 목사님의 상상을 초월한 제가 볼 때는 헌신이다. 이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해주신 그 노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헌신이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상상을 초월한 매달림이다. 매달림. 하나님께 매달린. 그게 참 대단하신데 그 결과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함께 사시는 사모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 내조, 그게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사역의 성공에 다 잘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의문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의 내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서미영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없었던 것은 목사님은 이제 여러 번 자주 뵈니까 또 남성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대화하기가 괜찮은데 네네. 사모님은 여성이니까 또 내부 내밀한 면을 제가 알기도 어렵고 네네. 힘든데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미국 여행을 이제 같이 이제 가면서 제가 느낀 점도 있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누신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는 좀 소개를 해드려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명 사모님을 처음으로 이제 뵀을 때가 목사님 사택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댁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상당히 좀 이게 남루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첫째 보니까 그 신발장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댁에 신발장이 없어서 네네. 아니 신발장이 없이 사시나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쭉 가면 정리를 해보니까 목사님은 신발이 한 컬레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항상 신으시는 그 신발. 우리 시청하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신발이 한 컬레예요. 그래서 물론 옷도 지금 입으시는 그 옷은 아마 전해녹 전도사님 그 결혼식 때 아마 만드신 옷 같고 제가 3월 말부터 지금 입으시는 옷을 입기 전까지는 약간 옅은 하늘색 옷 딱 한 벌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독특한 분이다 말이죠, 제가. 처음에는요. 근데 신발도 한 컬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 놔라 그랬는데 사모님 신발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모님은 신발을 어디다 감추고 계시나 할 정도로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수백만 애국 지도자의 그 집이 신발장 없이 사시는구나. 저희는 신발장이 집에 가면 커요. 그래서 뭐 신발이 막 넘치는데, 이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거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걸 거실에를 제가 뭐 초라하다고 할지 소박하다고 할지 이제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제 놀라움 그 자체였었는데, 우리 이제 서미영 사모님 이제 뵀을 때, 우리 서미영 그러면 이름이 참 이쁘잖아요. 그렇죠? 미영이라는 이름이 참 이쁜데,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님이, 어떠실까? 근데 진짜 실물 뵈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전의 미모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참고도 미모가 참 좋으시다. 그래서, 이 젊어서는 훨씬 더, 목사님 말씀대로 아주 인물이 출중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 느낀 것은 이제 바로 신발장 없이 사시는 이제 우리 사모님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사모님하고 대화를 이제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입으시는 옷이 매우 검소해요. 네, 맞습니다. 이걸 검소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너무 좀 이게 저렴하다고 할지. 그러니까 뭐 동대문 뭐 시장 가셔서 그냥 저렴한 걸 사서 입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실제로는 이 낭비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낭비를 안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집사람이 홈쇼핑의 여왕같이 아주 그런 거 잘 사요. 잘 사는데 낭비는 안 합니다. 낭비는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기에도 사모님 옷이 너무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지극히 검소한 또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렇게 이제 옷을 입으시면서 뭐 그냥 편안하게.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솔기가 옷과 옷 사이에 그 매듭을 솔기라고 하지 않나요? 그 솔기가 이렇게 약간 터졌다든지 메어진 경우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꿰매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옷을 그렇게 입지는 않으신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 꿰매서 입은 옷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새 대한민국 사람이 옷이 헐어서
안 입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패션이 안 맞아서 이렇게 둘이 안 입는 경우는 있어도. 네. 그래서, 야, 정말 이 미국에서 현장에서 저는 몰랐지만 이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야, 우리 사모님도 참 검소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옷 한 벌, 구두 한 켤에, 많은 분들이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광훈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할 때 저 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네. 뭐 그분이 뭐 어떤 옷을 입는지 뭐 생활이 어떤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전 관심이 제가 많이 있어요. 아, 예, 예. 목회자는 왜냐하면 목회자가 예컨대 부유하게 사신다 또는 뭐 좀 너무 사치스럽다. 네. 또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가 좀 의심하는 눈초리를 봐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 두 분은 부부가 모두 이게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검소하게 네, 사세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목자의 모습은 정말 이런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예컨대 참 존경심이 네네. 우러나게 되는 야 저 진정한 목자다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옷솔기 그런 문제는 뭐 저희 집사람이 경험한 거지만 네. 제가 이제 직접 우리 사모님을 목격한 게 있었어요. 미국서. 미국에서 이제 그 아울렛 몰에 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시는데 그 두 번을 가신 거예요. 네. 거기를. 그 두 번째 가셨다는 것은 그 물건에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물건은 제가 좀 아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격과 한국의 가격을 제가 알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미국 아울렛에서는 상당히 좀 가격이 저렴한. 네네. 그래서 그 물건은 제가 전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직접 사드려도 될 만한 그 정도의 뭐 금액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모님이 두 번이나 그걸 가셨는데, 예. 그 물건을 못 사시더라고요. 안 산 게 아니라 못 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그 두 번이나 가셨으면 그 마음에 있다는 뜻인데, 제가 그 물건의 가격을 좀 알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냥 조용하게, 사모님 제가 사드릴게요 할 수도 있는데, 사모님이 안 사신 게 아니라 못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사모님은 저걸 못 사실 형편은 분명 아닌데. 예, 근데 또 다른 사람 선물할 거는 또 많이 사세요. 이제 한국 들어가셔서 이렇게 네네, 뭐, 기억나는 분들, 선물할 분들은 뭐 턱턱 사시는데. 예. 자기 물건을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드리려고 해도 혹시나 좀 이게 결례가 될까봐. 예. 제가 그걸 못 사드렸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참, 자기한테는 참 엄격하시고, 주변에게는 참 그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죠. 네네. 그런데 제가, 어제 제가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전화 드린 게 아니에요. 예. 방송한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할 게 있어서, 예. 이제 왜냐면 오늘은 저는 이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예. 뭔가면 사모님이 이제 좀 요새 그 집회를 하실 때 몇 시까지 이제 통성기도에 반주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제 15분하고 17분을 넘기지 못하고 저는 이제 내리고 제가 나오는데 사모님 계속 반주를 해주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몇 시까지 하시느냐? 전 그래서 30분 하시나? 아니면 1시간 하시나? 그랬더니 통상은 1시간 하시는데 월요일 날은 11시 반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제가 이걸 설명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도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17분, 15분을 못 넘기는데 사모님은 이제 통상 뭐 1시간 하시고 월요일 날은 이제 한 11시 반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엄청나게 그걸 이제 하신다. 쉬지도 않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내일 제가 방송 제목이 예. 이 김학성이가 만난 서미영 사모님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다 방송 나간다 내가.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여쭤본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여쭤본 거예요.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결혼 전에 네. 그 이제 그 유명하신 그 어머님 계시잖아요. 이정순 맞습니다. 전선생님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한테 이제 받은 게 무지개 언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받으시고 그래서 자기는 손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이제 이 약속을 받으신 바가 있구나. 그랬는데 우리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관증하실 때 네네. 교육 전도사 시절 때 교회 건축 공급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모아놓으신 그 금액을 네네. 건축 공급을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영창 피아노를 파셨다고 그래서 네네. 야 도대체 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맞습니다. 이게 보통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런데 보통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을 말할 때 그 용어를 쓰지. 이런 놀라운 상황을 쓸 때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보고 그런 상황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경우에 제정신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야, 이거 참 어떤 대화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아직 없어요. 네네. 하여튼 제가 연구해서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 그 제정신이 아니다는 말은 분명히 그건 적절한 용어가 아닌데, 그 영창 피아노를 파셔서 예컨대 건축공업을 하셨다.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어느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네. 박해를 받은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을 때, 야, 이건 도대체 이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게, 네네. 야,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도 맞습니다. 간증하시는데 기도원에서 예컨대 일주일 금식하셨나 얼마를 금식하셨는데 그 차비를 다 헌금하셔가지고 걸어오셨다고. 이것도 좀 제정신이 아닌 건데 이 표현도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저렇게 해야 능력이 나타나면 네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비슷하게라도 좀 이렇게 제스처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도리어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 가는 이 목을 막는 것 같아, 도리어. 나를 좌절시켜가지고 까불지 마라 말이지. 불 받는 거 계속 강조하시는데 불 받기는커녕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을 기도해요. 제가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불은 하나님 제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소박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 받으라고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 불을 막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영창 피아노를 파셔서 건축공을 하시니까 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참. 근데 제가 우리 사모님 손을 보면요. 아마 결혼 전에는 섬섬옥수라고 하는 단어가 맞을 텐데 지금 뵈면 아주 그냥 이 막이라는 분의 손이에요. 좀 결례되는 표현인데 여성의 손인데 참 남성의 손 같이 건반을 엄청나게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요 방송 하지 말으셨지만 제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어머니가 이정순 전도사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구름대 같이 많이 모인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반주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10년 전에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2019년이 우리 목사님 처음으로 이제 감옥 가신 때가 2019년 아닌가요? 2020년인가? 19년 하면 20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3.1절 행사를 이제 하셨대요.
하셨는데 네네. 그때 3.17 행사에서 8시간을 반주를 하셨다면 8시간을. 아, 맞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네.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8시간 동안 하셨으면 화장실도 안 간 거예요. 안 가시고 네네. 그것도 서서 하신 거예요. 서서. 맞습니다. 거기. 좀 그래서 예. 그 주변에서 아마 어느 목사님인가 누가 그 날씨가 3월이면 차잖아요. 네네. 야외 같은 경우는 참 애린 날씨인데 핫팩을 뭐 20개인가 21개를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막 하고 그러시는데 손이 막 얼어서. 아, 맞습니다. 참. 그때 그 행사를 하시는데 8시간 반주를 화장실도 안 가고 서서 하셨다. 제가 볼 때 이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고 나서 그때 그해 5월 달인가 목사님께서 이제 감옥에 처음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 제가 볼 때는 이건 세계적인 기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반주를 그럼 언제부터 하셨나 그러니까 제가 그럼 초창기부터 하셨냐 여쭤보니까 사모님이 딱 이거는 손을 그러시더라고. 단어 교정을 해주시는데 네네. 초창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예.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목사님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초기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에녹 이 전도사님을 이제 출산하고 나서 네네네. 보름 만에 반주를 하라고 하셨던 게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게 대단하신 건지 너무 참 뭐라고 이제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아직 그 몸조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예. 가서 반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참 이게 뭐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우리 전한나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한나 대표도 내가 볼 때 고생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 양을 이제 데리고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5, 6년을 부흥회를 갈 때 사모님이 같이 전한나 대표를 네네.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네, 예. 그러면 그 어린 그 애를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근데 사모님 이제 반주하실 때도 네네. 좀 신경이 써지셨을 테고 네네. 목사님도 예컨대 신경을 이제 쓰셨을 텐데 야, 그래서 정말 우리 전하나 대표도 어려서 정말 희생하는 희생. 네네. 목사님의 교육자 딸이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예.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회도 52주 중에 48주 내지 49주를 네네. 부흥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저렇게 부흥회를 많이 하셨나. 예.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부흥회를 하셔서 이제 뭐 사례비를 받으시면 교회의 운영에 분명히 썼을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간증 중에 제가 놀란 거는 네. 3명 놓고 한 그 부흥회도 있으셨다 그러잖아요. 예. 8명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제가 감복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참 좀 잘 나갔을 때 대학 특강을 제가 전국을 다녔었는데 예. 저는 이제 근데 조건이 그 당시 100명 정도가 안 되면 특강을 안 나가요, 저는. 아, 예. 그러니까 뭐 30명, 뭐 50명 되는 학교는 제가 나가질 않아요. 예. 그 제가 숫자를 많이 모아라 말이죠. 그랬는데 목사님은 이게 영적 말씀을 전하시니까 네네.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참 뭐 3명 된 데도 가시고 예. 10명도 가시고 보통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다니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그걸 헌신하신 건데 야, 참 이게 엄청나게 이제 이게 놀라운 이제 그 간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제 이 사모님께서 저한테 자기 보리떡 무슨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보리떡이라고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네. 뭐 지팡이 같은 뭐 능력 없는 지팡이가 능력 있어 행함이 아니요. 뭐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가사를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뭔가
찾아본 거예요, 제가. 예, 예. 그러니까 제목은 보리떡이 아니라 당나귀 턱뼈더만요. 당나귀 턱뼈인데 1절은 보리떡 얘기가 나오고 예, 예, 맞습니다. 3절 가사가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 행함이 아니요 잡은 손에 능력 있네. 네. 마른 막대 같은 나를 잡아주시사 역사하여 주소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떡이라고 그러셨는데 가사는 지팡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예, 예. 그 제목은 따라서 당나귀 턱뼈에 보니까 그다음에 1절은 보리떡이 나오고 네네. 3절 가사에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함이 아니고 잡은 손에 능력이 있네 이렇게 네네. 이제 하셨는데 여러분 예컨대 우리 서미영 사모님께서 가장 아주 아끼시는 그 찬양이 당나귀 턱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 행함 아니요 잡은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그 11시까지 하시느냐 11시 반까지 하시냐 이거 이제 팩트 네네. 체크를 하려고 여쭤보다가 네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또 해야 되니까 네네. 마지막 주제는 뭔가면 이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유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은 실화는 아닌데 네네. 요 유머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예. 예. 뭔가면 이제 이 클린턴하고 힐러리의 대화입니다. 예. 근데 이제 클린턴이 힐러리하고 이제 고향을 방문했어요. 고향을 방문했는데 대통령 시절이죠. 네. 근데 이제 유머에 나오는 건데 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이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 클린턴하고 힐러리하고 그 남자하고 이제 삼각 관계였다는 거예요. 유머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클린턴이 자랑 삼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당신 시집 잘 온 줄 알아? 네. 나 그때 만약에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네네. 이랬을 텐데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 영분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자랑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클린턴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네.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예, 예. 저 남자가 지금 백악관에 있을 것이다. 네. 아주 유명한. 유명한, 네네, 아주 요거는 유명한 일화. 실화는 아니지만 네네. 유명한 예화고 예, 예, 미국에서 실제로 이건 그 글자화 된 예화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광훈 목사님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오늘 제 드린 예화. 그러니까 클린턴이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그 남자가 백악관 주인이 됐을 것이다. 예, 예. 물론 이제 전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상상을 초월하는 매달림. 네, 네.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이 원칙이고, 사모님의 내조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할 거로 저는 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클린턴 그 힐러리 예화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우리 서미영 사모님의 그 고마움을 아시지만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예.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이 막 점점 커지시면서 네. 그 스승 같은 김중기 목사님 내로 딱 가셨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사모님은 반주를 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천생연분이다 하시면서 그렇게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 이렇게 하시고 딱 그거에 맞춰서 사모님이 반주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렇게 기름 부음이 넘치는 반주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또 초창기에 항상 이렇게 집회 따라가 보면 기도하시는 최후의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반주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2시간도 하시고 목사님은 설교 끝나고 들어가셔도 사모님은 이제 그때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또 집회가. 그래서 체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체력 관리를 젊었을 때부터 정말 잘하셔가지고 아무리 그 지방에서 집회 마치시고 새벽에 오셔도 다음날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삶의 패턴이 깨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부지런하시고 이 체력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얘기하신 대로 목사님 이렇게
그 설교 말씀 듣다 보면 교육전도사 간증 막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을 막 지나가고 있으면서 비교를 해보면 정말 약간 뭐 좌절이 오는 거죠, 사실. 뭐.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따라갈 수가 있지 하면서 좌절도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사실,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뵈면 천생연분이다. 영적인 천생연분이다. 하는 생각도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참, 그, 사택 이야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예. 가끔 이렇게 사모님께서 그 이제 너라 스텝도 고생 많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거든요. 참 가서 보면 사택이 그쵸, 예. 이렇게 큰 영적인 지도자로 계시는데 너무 초라한 공간에 계신 것 같아서 성도님들 늘 참 그래가지고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약간 진짜 성지순례 하듯이 목사님 사택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식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 그 밥을 좀 한번 주시더라고요. 식사를 차려주세요. 네네. 전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이렇게 리드만 하시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수종을 같이 이제 도와주신 줄 알았더니만 사모님 직접 손을 담궈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십니다. 저 그래서 손도 빠르셔가지고 살다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밥 얻어먹게도 제가 처음입니다. 예, 제가 이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맞아요. 너무 그걸 기뻐하시고. 네. 근데 우리 목사님 그 간증은 우리 전도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도전도 주시지만 도전 이전에 좌절을 줘요. 좌절. 맞습니다. 도전 이전에 좌절을 주시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건 그렇다고 그걸 더하고 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좌절을 주는 간증이야. 맞습니다. 도전이 아니라 좌절을 주는 간증이다. 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제가 하나 댓글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가현재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어머니가 월요일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어머니 간병하시느라고 이 너하라의 모습이 이제 없으셨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발인이기 때문에 아마 좀 며칠 더 쉬셨다가 다음 주부터는 복귀를 하셔서 열심히 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준비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사실 읽으면서 그 매주 수요일마다 교수님의 칼럼이 자유일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일보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자유일보를 구독해 주셔가지고요. 또 지면 신문도 받아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꼭 이 신문을 통해 또 국민들을 교육해야 나중에 정권을 갖고 오든 뭘 하더라도 국민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신문 꼭 구독해 주셔가지고요. 함께 또 주변에 또 이렇게 광고하고 전파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짧은 자녀의 임기를 의식해서인지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원포인트 해법을 추구하면서 중국을 선언의 주체로 끌어들였다. 지난 5년의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라 무엇이라도 성과를 남기려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 바둑에서도 버릴 돌을 제때 버리지 못하면 패배로 이어지기 쉽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국제질서의 흐름을 모르는 헛발질이다. 거기까지 잠깐 보시면요. 다 아시잖아요. 9월 달에 이제 유엔에 가서 BTS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선전을 하면서 이제 종전 카드를 이제 꺼집어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발버둥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톱다운 방식.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바텀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톱다운 방식을 하면서 원포인트 해법을 근데 제시하고 있어요. 이번에 달라진 것은 이제 중국을 이제 선언의 주체로 참여시킨 것이죠. 문 대통령이 이게 종전카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19년도, 20년도 잠깐만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5년의 그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버릴 돌을 잘 버려야 되는데. 예. 전 선생님 바둑 좀 아세요? 바둑을 그냥 어떻게 해야 점수를 딴다. 네. 이 정도만 알고요. 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네네네. 바둑 둘 때 보면요. 이 하수들은 돌을 버려야 되는데 그 한 점을 못 버려가지고 바둥바둥 하다가 바둑을 패배로 갑니다. 패착이에요, 패착. 네네. 근데 고수들은요, 딱 봐서 이건 버릴 돌이다 그러면요, 빨리 버립니다. 그게 고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 대통령도 버릴 돌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질서의 흐름을 모르는 헛발질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럼 계속이요. 좀 이어주시겠어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욕심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전쟁 책임, 영토 경계, 포로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다. 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북방 한계선 폐지는 물론 난제인 정책 책임과 심지어 배상 문제까지 등장한다. 준비도 없이 실력도 없는데 말로만 하려 한다. 그 첫째 보시면 욕심이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종전 선언을 하면요, 종전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1차적 선언은 선언이다. 예. 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전쟁 책임이 등장해요.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예요. 그다음에 영토 경계가 또 문제거든요. 예. 근데 포로 문제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미군 철수다, 뭐 유엔사 해체다, 북방 한계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도가 낮은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전쟁 책임이거든요. 예. 심지어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무지하게 그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말로만 뭐 우리 전쟁 끝났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준비도 없는 것이고 실력도 없고 맞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욕심이다. 두 번째요. 예. 둘째, 아니하다. 휴전의 산물인 NLL의 종전이 발효되면 즉각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진다. 서해 5도 중 3도는 북한형에 깊숙이 위치한 고립한 섬이 된다. 지금도 북의 위험으로 위험한데 대책 없이 무작정 선포부터 하려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왜 아니한가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NLL 네. 이제 북방 한계선이잖아요. 네네. 서해 북방 한계선. 그걸 보면 이제 서해 5도라고 하는데 이제 3도는요. 저 왼쪽으로 한참 치우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종전선언이 되면 이제 이 NLL이 폐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북한에 그 옹진반도인가요? 네. 그것이 아래로 쭉 내려와야 됩니다. 네네네. 그럼 서해 3도는요. 지금도 그 위협이 많이 처해져 있는데 네네.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네네. 얘네들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셋째, 현실성이 없다. 미국은 종전에 반대하고 북한은 냉소적이다. 동계올림픽을 의식한 중국만이 잠정적 지지 분위기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집착을 보이고 있으니 딱하다. 또 누가 설명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득하기까지 하다. 정전선언에 참여한 미 북중 군사령관 또는 외교부 장관이 할 것인가? 바이든,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이 할 것인가? 전자도 어렵지만 후자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 지켜진다고 하나 평화는 종이 한 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집권 말까지 빈손이니 뭐라도 잡으려 애쓴데 안쓰럽다. 그 제가 첫 번째는 욕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니하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종전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북한도 지금 찬성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찬성하지 않고 냉소적이에요. 비웃어요. 네네. 어? 저거 정신이 있나 없나? 어? 그렇게 냉소적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도 혼자 지금 예컨대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네네. 네. 제가 그래서 헛발질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만이 잠정적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동계올림픽에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예. 중국은 이제 아니라고 말하기는 못하고 그냥 뭐 알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도 네네. 우리 이충근 박사님하고 이제 다 여기서 뭐 방송을 하셨지만 네네. 호주에 가서 예. 호주는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잖아요. 나쁜데 호주에 가가지고 근데 자기는 뭐 종전 선언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예, 예. 그런 나라에 국빈 방문을 왜 하냐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참 한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하려면 그래도 서로 우호적인 대화를 나눌 그 항목을 가졌을 때 가는 것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만이 예컨대 지금 잠정적 지지 분위기인데도 그런데도 대통령이 집착을 보이고 있으니까 딱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다음에 제가 썬 것은 뭔가면 그 종전 선언을 할 때 누가 오다 사인을 할 겁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휴전은요. 네네. 전 선생님 누가 하는가 하면 휴전은 이제 휴전하는 나라의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전쟁에 참여한 사령관이 주로 와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휴전 문서를 보면요. 네네. 이 중국, 미국, 북한에 네네. 이 사령관들이 와서 사인을 했어요. 예, 예.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뭐 북한의 남일인가? 남일 사령관 사인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종전선언할 때는 그러면 미국과 북한과 중국의 지금의 그 담당 사령관이 와서 사인할 것이냐. 그것도 참 이게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미국, 북한,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와서 할 것이냐 말이죠. 예? 더 나가서 그러면 바이든,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이 할 거냐 말이죠. 제가 그래서 네네. 앞에 미북중 사령관이나 미북중 외교부 장관이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땐 난제 중에 난제인데. 예, 예, 맞습니다. 바이든, 시진핑 등이 한다. 제가 그랬어요. 상상하기도 어렵다. 상상하기조차.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 문 대통령이 무슨 뭐 종전 선언을 유엔에서 하고 네네. 또 그 말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참 답답한 거죠. 예, 예. 종전 선언한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단 말이죠. 이 종이 한 장으로 평화가 지켜진다면 아니 인류의 전쟁이 왜 있겠습니까? 네, 다 평화 협정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권 말까지 이 양반이 빈손이기 때문에 네네. 뭐라도 잡으려고 애쓰는데 참 안쓰러워요. 네. 안쓰럽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에요. 예, 예.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 양반은 그 종전선언은 자 욕심이고 아니하고 대통령이라면 국제 정세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터인데 그것도 주변에 그 보좌하는 그 수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걸 집착하는지 그러면서 예컨대 이게 국민들 갖다가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쓰럽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맞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평화협정으로 안보가 지켜지지 않은 예 중 가장 최근의 예가 베트남이다. 1973년 베트남은 미, 북베트남, 남베트남 3자가 종전을 넘어 곧바로 평화협정,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2년 뒤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해 베트남 적화 통일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평화가 도래했지만 북베트남식 평화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한다. 그러나 미중 갈등 격화로 올림픽 보이콧까지 다시 살아날 정도로 체제 간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실효성 없는 종전선언에 몰두하고 있다. 속 터진다. 예. 제가 그래서
평화협정을, 물론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예. 좀 다른 성격은 있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베트남 사태를 한번 제가 정리를 했죠. 1973년도에 베트남이 북베트남, 남베트남, 네. 미국 3자가 종전선언을 넘어서 이제 평화협정까지 맺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파리에서 이제 그 협정을 다 맺었는데, 그럼 협정을 맺은 다음에 그럼 평화가 도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단 말이죠. 2년 뒤에 북베트남이 남쪽을 예컨대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북베트남식 평화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산주의 평화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남의 평화는 도래했지만 그 평화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평화였다는 것이죠. 네네. 과연 그걸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컨대 남북한에 있어서 종전선언을 하고 예컨대 평화협정을 맺었다. 미군 철수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북한에 의해서 남한이 지배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결코 없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 철수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고 네네. 또 어떤 사람은 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국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요. 설마 그럴까?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져요. 설마 그럴까? 그런 카드를 가지고 국가 안보를 해서는 네네. 안 되는 것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을 때 저 사람이 안 갚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줄 때는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하게 담보를 제공받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생활에 네네. 근본적으로 위협이 없다. 그럴 때는 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려줄 때 수천만 원 또는 억대의 보증을 쓰는 거예요. 보증을 쓰는데 아예 괜찮겠지? 라고 보증을 섰다가 잘못돼가지고 집을 날리는 바람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독일 경우에는요. 독일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이제 보증을 쓰잖아요. 네. 그 보증을 안 받아줘요. 우리는 보증을 다 받아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만 있으면 보증을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네. 연쇄적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보증을 쓴다고 할 때 독일은 보증을 안 받아줘요. 네. 어떻게 하느냐? 보증인의 능력을 봐요. 보증을 쫙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근데 그 이제 이 채무자가 네네. 파산이 되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보증 쓴 사람이 이 채무를 감당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거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안 되면요. 네네. 가서 보증 서준다고 그래가지고 보증이 안 됩니다. 그게 옳은 태도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쇄 파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요. 네네. 한국은 집만 있으면 가장에게 집 보고 다 보증을 해준단 말이죠. 네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선진국은요, 전도사님. 네네. 독일만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교환 교수 있었을 때 신용카드를 내려고 갔어요. 내려고 갔는데 신용카드를 발급을 안 해요. 안 합니다. 네네. 제가 그 당시 이제 제가 이 예금 잔고도 보여줬고 네. 한국에서 오는 이제 정기적 우리 봉급도 보여주고 네네.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일정한 금액의 헌금을 했어요. 좀 뭐 자랑 같아서 그런데 1,000만 원 제가 헌금을 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제가 좀 헌금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이제 헌금을 한 그 내역도 다 보여줬어요. 네네. 그 은행 직원이 저보고 나이스하다 그런 거예요. 뭐 뷰티풀 나이스 뭐 막 떠들어. 네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내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신용질이 나가지고 제가 네네.
대한민국 국립대학 교수가 왜 신용이 없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카드 본사에 편지까지 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제가 지금 교만했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은행을 거래한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줘요. 예, 예. 야, 철저하게 또. 철저합니다. 예. 한국은 요새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도 학생들에게 돈을 10,000원씩 줘가주면서 네네. 카드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불량 채무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과 네.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예, 예. 제가 미국에 또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사야 되는데, 네. 핸드폰을 안 팔아요, 저한테요. 신용이 없으니까. 그, 뭐를 파느냐? 네네. 그 핸드폰에서 신용으로 이제 돈 결제하는 건 저는 못하고, 네. 신용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이 있긴 있는데, 그 이제 선불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5만원짜리 카드를 사. 네네. 그럼 그걸로 이제 집어넣고 이제 그 금액만큼만 쓸 수 있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거기 순종을 하면 되는데 네네네. 또 교만해가지고 신경이 나서 제가 네네. 너 나 무시한다 이런 생각 속으로 이제 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카드사에 가가지고 제가 예. 그때 2012년인데요. 400불을 디파짓 하겠다 그랬습니다. 400불. 400불이라야 뭐 한 5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네네. 미국에서는 적은 돈 아니에요. 현금이. 네네. 400불을 디파짓 하고 1년 후에 내가 돈을 돌려받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핸드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불 카드 말고 그냥 일반 핸드폰을 네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 그랬는데 네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예. 그제 그 이재명 씨가 그런 말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자가 높고 부자는 이자가 싸다. 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부자는 이자가 싼 게 아니라 신용이 높은 사람은 이자가 싼 거예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네네. 그 사람이 은행에 대한 실적이 좋으면 이자가 낮은 것이고 네네네. 이 부자라 이자가 싼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금융의 본질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없으니까 핸드폰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불을 디파짓 하니까 사더란 말이죠. 네네. 실제로 돌아보니까 제가 좀 교만한 건 아닌가. 네네. 겸손하게 신용카드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다. 네네. 직불카드 하자. 네. 핸드폰 또 못 사면, 근데 그 선불카드로 하면 되는데, 그걸 꼭 하겠다고 말이죠. 제가 그때 이 마음에 교만이 죽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선진국 예를 신용 예를 들었단 말이죠.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올림픽 보이콧은요, 전사님, 냉전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냉전 시대에 미소 간의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냉전 시대의 갈등인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다시 등장하는 마당이라면 체제 경쟁은 지금 살아있고 계속 맞습니다.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종전선언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속 터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이 오늘 종전선언 문 대통령의 마지막 헛발질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칼럼 내용 풀로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자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일보로 들어가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 지면 신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칼럼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2분 남았죠? 네네네. 전도사님? 맞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자유일보 보라고 이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에 멘토에게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일보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선전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방송의 목적이 혁명당의 당원 확보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잊지 마시고 주변에 놀라운 업적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우리가 혁명당에 가입시키는 그 일을 잊지 마시고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저희가 이제 올리겠지만은 지금 어떤 입법 청원이 들어와 있냐면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냈는데 예, 예. 수개표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수개표 하는 입법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2번이나 10만 명이 못 됐습니다. 참 이거 우리 네네. 우파에 우리 계시는 분들 우리 반성해야 돼요. 10만 명이 안 돼가지고 2번 다 입법 청원이 좌절됐는데 1월 6일까지가 아마 기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따라서 우리 이 노아라에서 아마 네네. 그 사이트를 예, 올려주실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빨리가 본인도 하시고 네네. 이웃에게 알려서 예, 예. 입법 청원이 1월 6일까지는 넉넉하게 1월 6일까지 갈 것도 없이요. 12월까지 10만 명 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이제 수개표 관련된 링크를요, 청원 링크를 저희가 영상 하단과 그리고 댓글 창으로 고정해서 맨 위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들어가서 청원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도 그 링크 올려달라고 연락과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그거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성도님들 이제 영상 끝나고 또 이제 예배로 넘어가서 네.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큰 은혜 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또 다음 주에 김학성 교수님 모시고 네,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